평생 모은 돈, 나중에 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건강은 먼저 무너졌고 결정권은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 돈은 내가 아닌 누군가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왜 그토록 아꼈는데 나는 못 쓰고 남이 쓰게 된 걸까요? 죽을 때까지 버티면 그 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첫째, 나중에는 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은퇴 이후에도 돈을 쓰지 않습니다. 쓰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무언가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큰 병이 생기면 어쩌나, 자식이 어려우면 도와줘야 하지 않나, 세금이나 병원비가 갑자기 늘어나면 어쩌나, 이런 걱정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지금보다 나중을 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나중이 거의 오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참고 아끼며 살아왔습니다. 젊을 땐 자식 키우느라, 중년엔 부모 부양과 대출 상환하느라, 노후엔 미래를 걱정하며 결국 인생의 전부를 참는 시간으로 채우고 돈을 남긴 채 떠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끼면 나중에 쓸 수 있을까? 은퇴자들은 대부분 나중에 쓰려고 아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외출 자체가 어렵고 기력이 떨어지면 하고 싶은 것도 줄어들며 삶에 대한 의욕이 약해지면 소비 자체를 잊게 됩니다. 몸은 움직이기 어렵고 마음은 위축돼 있고 주변엔 함께 써줄 사람조차 없습니다. 이쯤 되면 그 돈은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그냥 남겨진 돈이 됩니다. 그때 한번 써볼 걸. 실제로 많은 노년층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올 걸. 그 옷 샀어도 되는 거였는데 병원비 겁나서 미뤘던 게 더 큰 병을 만들었지. 한 번만 써봤다면 별일 없이 지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반복된 전략은 결국 삶 자체를 움츠리게 만듭니다. 언젠가를 기다리다 보니 정작 그 언젠가는 한 번도 오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고 맙니다. 전략이 습관이 되면 삶도 줄어듭니다. 노후에 돈을 쓰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미루는 습관이 아주 깊게 박혀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아깝고 나중은 불확실하며 자신에게 투자하는 건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돈은 통장에 남는데 삶은 지워집니다. 음식은 항상 비슷하고 입는 옷은 몇 해째 그대로고 즐거운 활동은 지나간 일이 됩니다. 나를 위한 소비가 사라지면 삶도 그만큼 초라해지는 겁니다. 통계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65세 이상 평균 자산 약 3억 원, 노후 파산자 중 자산 1억 이상 보유 비율 70% 이상, 70대 이후 월 평균 지출 약 230만 원, 소득 없는 고령층 비율 57%, 결국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돈을 써야 할 때 쓰지 않았기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남긴 자산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자산이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건 숫자일 뿐입니다. 죽을 때까지 안 쓰고 버티면 결국 남이 씁니다. 많은 이들이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참고 혹시 모를 병원비에 대비하기 위해 아낍니다. 하지만 그 돈은 실제로 요양병원비, 간병인, 재산세, 보험료, 그리고 결국 자식들의 생활비로 흘러갑니다. 문제는 그 돈이 내가 기획한 방식으로 쓰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내가 직접 쓰지 못한 돈은 그 어떤 가치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남긴 돈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삶을 살아왔다는 데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소비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은 사용하지 않으면 무뎌집니다. 오랜 시간 아끼기만 하면 나중엔 쓰고 싶어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돈은 있지만 못 쓰는 사람이 되고 삶은 있지만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쓰지 않으면 언제 쓸 수 있을까요? 나중이라는 말은 편리하지만 위험한 단어입니다. 정확한 시점이 없기에 영원히 미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외식을 한 끼 하는 것, 지금 작은 가전 하나 바꾸는 것, 이번 달 취미에 5만 원을 쓰는 것, 이런 작고 짧은 소비들이 당신의 노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걸 쓰는데도 시간을 아껴선 안 됩니다. 지금 써야 할 돈을 지금 쓰지 않으면
그 돈은 결국 당신 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때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고 상황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나중에는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 당신 인생을 바꾸는 마지막 순간일 수 있습니다. 둘째, 안 쓴 돈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나는 자식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안 쓴다. 혹시 모를 병원비 때문에 아껴둔다. 내가 죽고 난 다음 자식이 잘 쓰면 되지. 그 말 속엔 남기면 괜찮다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안 쓰고 남긴 돈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곧 당신 손을 떠나버린 자산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내 명이니까 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치매가 오면 그 돈은 자녀의 동의 없이는 인출도 어렵습니다. 병원에 장기 입원하면 자녀가 대신 서명하게 됩니다. 요양원에 들어가면 매달 수백만 원이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당신이 결정을 못 내리는 순간 그 돈은 자동으로 타인의 손을 거쳐 나갑니다. 그 순간부터 그 돈은 당신 것이 아닙니다. 재산을 남기려는 의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재산을 당신이 아닌 남이 어떻게 쓰느냐는 결국 당신이 개입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생활비에 써도, 손주 학자금에 써도, 아니면 형제간 분쟁으로 날려도 그건 당신의 손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남겨진 재산은 그 순간부터 자기 몫이라 생각한 사람들의 판단 아래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당신의 의도와 다를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 돈, 당신이 진짜 쓰고 싶던 방식으로 흘러갈까요? 자식에게 필요한 것보다 내가 필요한 것이 더 많았던 건 아닐까요? 자녀를 위한 선택보다 나 자신을 위한 마무리가 더 중요한 건 아닐까요? 안 쓰고 남긴 돈은 결국 당신 인생과 아무 상관없는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돈의 흐름을 지켜볼 수도 없습니다. 이미 고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결정권 상실의 순간들, 치매 판정 시 금융거래 통제, 보호자 동의 없이 불가, 요양병원 입소 후 가족이 계좌 대리 관리, 실사용자와 분리, 사망 후 상속 분쟁, 유언 없으면 균등 분할 감정 싸움, 사전 증여로 재산 분배, 오히려 가족 관계 불화 유발, 안 쓴 돈이 많을수록 갈등은 커지고 삶은 작아집니다. 더 쓰지 못하면 더 많이 남기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에게 쓰지 못한 사람일수록 많은 돈을 남기고 갑니다. 그건 검소함이 아니라 절제력이 아니라 단순히 기회를 놓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생전에 누리지 못한 삶, 한 번도 외식하지 못한 삶, 여행 한 번 없이 떠난 인생. 그런 삶의 끝에 몇 천만 원, 몇 억이 남아있다면 과연 그것이 좋은 인생의 결말일까요? 우리가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5억 자산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돌아가실 땐 한 번도 그 돈을 써본 적이 없었다. 이런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3억짜리 아파트는 그대로 남았고 예금은 손도 안 댄 채로 자녀 통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당사자는 병원 침대에서 마지막 몇 년을 이 돈은 내가 안 쓰고 지켜냈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 돈은 결국 썼다가 아니라 넘어갔다는 표현이 더 어울립니다. 남기는 삶이 아니라 쓰는 삶이 먼저입니다. 물론 자식에게 뭔가 남겨주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 인생보다 중요해야 할까요? 당신이 제대로 누리지 못한 시간, 참고 참아낸 순간들, 그 끝에 있는 돈이 다른 사람이 써도 괜찮다는 생각, 정말 맞는 걸까요? 내가 직접 카드를 긁고, 내가 선택해서 여행을 가고,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하고, 내가 맛있는 걸 사 먹고, 그럴 수 있을 때 써야 그게 내 돈입니다. 그 시기를 놓치면 그 돈은 법적으론 내 것일지 몰라도 실제론 내가 쓸 수 없는 돈이 됩니다. 쓴 돈만이 나를 위한 것입니다. 당신이 참고 아껴서 모은 그 돈, 진짜 당신 인생을 위해 쓰셨나요? 혹시 모른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배려한다는 이유로 당신은 한 번도 당신에게 그 돈을 허락하지 않았던 건 아닐까요? 기억하세요. 남긴 돈보다 누린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안 쓴 돈은 결국 남의 것입니다. 셋째, 돈보다 무서운 건 내가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돈만 있으면 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현금만 있으면 걱정 없다. 지금은 안 써도 필요할 때 쓸 수 있으니까 괜찮다.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리지만 노년에는 이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있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 실제로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지금과 같은 상태로 늙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걸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고, 돈을 관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70대 이후 인지기능 저하가 급격히 나타나고 80세가 넘으면 재정 판단력도 함께 떨어집니다. 병원, 시설, 요양 환경에 들어가면 결정권은 타인에게 넘어갑니다. 돈이 있어도 내가 움직일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으면 그건 더 이상 내 돈이 아닙니다. 노년의 가장 큰 변수 내 몸이 아니라 내 정신입니다. 우리는 보통 질병, 병원비, 의료비 같은 육체적인 문제만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판단력의 상실입니다. 치매는 초기에만 판단력이 남아있고 말기에는 금융거래조차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암보다 무서운 건 판단력 저하로 인한 착취입니다. 즉, 내 돈을 내가 어떻게 써야 할지 판단하지 못하는 순간이 노년에는 실제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소비의 주체가 아니라 관리 대상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어르신은 평생 모은 돈 2억 원을 남기셨습니다. 하지만 78세부터 인지장애가 시작됐고 82세부터는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그 이후의 지출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병원비로 매달 180만 원씩 자동 인출, 자녀가 간병인 비용으로 카드 사용, 일부 예금은 장례식비로 따로 보관, 본인은 한 번도 어떻게 쓰고 싶은지 말하지 못함. 이처럼 당신이 쓸 수 없는 순간부터는 돈의 흐름도 의미도 목적도 바뀌게 됩니다. 통계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80세 이상 고령자 중 4명 중 1명은 경도인지장애 이상, 85세 이상 여성의 치매 유병률은 40% 이상, 평균 요양병원 입원 기간 3년 8개월, 평균 간병비 및 병원비 월 200만 원 이상, 그중 70%는 환자 본인이 지출 흐름을 인지하지 못함. 이 통계가 말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내가 쓸 수 있는 상태가 사라지면 돈은 관리되는 대상이 됩니다. 돈보다 무서운 건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쓸 수 있는 건강을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정신을 90세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 남겨둔 돈, 정말 내가 쓸 수 있는 시점이 올까요? 그 시점을 기다리다가 내가 쓸 수 있는 상태를 놓친다면 그 돈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쓰려고 했지만 결국 못 쓴 사람들, 사례는 많습니다. 여행 한번 가보고 싶었지만 무릎 수술 때문에 포기한 어르신, 자식 결혼 후 혼자 살아서 누구랑 외식도 못한 어르신, 돈은 있었지만 기력이 없어 한 번도 취미생활 못한 어르신, 쓰려고 했지만 이미 병상에 누워 말을 못하는 어르신, 이들은 모두 쓸 수 있는 상태일 때 소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돈은 남았고 기회는 사라졌고 삶은 고요히 끝나버렸습니다. 돈은 있을수록 지금 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써야지. 하지만 그 나중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점점 늘어날지 몰라도 당신의 쓸 수 있는 능력은 매년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혼자 걸을 수 있지만 5년 뒤엔 보행기를 써야 할 수도 있고 10년 뒤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외출조차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소비가 아닌 관리만 남습니다. 당신이 돈을 쓸 수 있는 시기는 단 10년입니다. 노후를 30년이라고 보았을 때
처음 10년은 활발하게 쓸 수 있고 중간 10년은 점점 보조가 필요하고 마지막 10년은 스스로 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즉 70세부터 80세 사이가 당신이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그 이후의 돈은 내가 쓰는 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쓰이는 돈이 됩니다. 지금 남긴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쓸 수 있는 상태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누리고 경험하고 행복을 살 수 있는 지금, 그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돈이 아니라 상태가 사라지면 모든 것이 늦습니다. 넷째, 쓰기 전에 잃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직 괜찮으니까 돈은 아껴둬야죠. 지금 쓰기엔 이르죠. 나중에 필요할 때 써야죠. 하지만 정작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한 순간은 내가 아무 준비도 안 했을 때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깨닫습니다. 내가 쓰기 전에 돈이 먼저 빠져나간다는 걸. 사람들이 소비를 말할 때 흔히 말하는 것은 외식, 여행, 쇼핑, 취미 같은 자발적인 소비입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자발적 소비보다 어쩔 수 없는 지출이 먼저 터집니다. 병원에 입원하면서, 요양시설에 들어가면서, 사고나 재난, 재입원, 장례를 맞이하면서 그때야 비로소 돈을 쓸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후회합니다. 은퇴 후 병원비 지출은 매년 예측할 수 없는 속도로 증가합니다. 허리 통증으로 도수치료 시작. 한 달에 30만 원. 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값. 매월 8에서 10만 원. 치과 임플란트, 틀니 치료. 수백만 원 단위. 골절 수술, 입원비, 재활치료. 1천만 원 이상 가능. 이 모든 지출은 갑자기 터집니다. 그 누구도 미리 일정 잡아두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당신 통장에서 돈은 나갑니다. 요양비는 예상보다 더 오래, 더 많이 빠져나갑니다. 2024년 기준 요양병원에 입소한 7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입원 기간은 약 3년 9개월입니다. 월 평균 비용은 병원 기준 약 180만 원, 요양시설은 120에서 15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여기엔 간병비, 기저귀비, 물리치료, 통원비, 식대 등 부가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론 월 250만 원 이상이 비자발적으로 나갑니다. 그 돈은 내가 쓰려던 돈이 아니라 버티기 위해 지출된 돈입니다. 재난처럼 찾아오는 고비 한 번이 모든 걸 바꿉니다. 사람들이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아라고 말할 때 그건 평소 상태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노년에는 한 번의 고비가 모든 자산의 흐름을 바꿉니다. 넘어져서 고관절 골절, 수술 입원 간병, 폐렴으로 응급실 입원, 집중치료 항생제, 가정 내 화재 낙상, 재산 손실 후유장애, 배우자 병간호, 본인 소비 중단 의료비 전환. 이 모든 건 내가 돈을 쓸 여유가 있었을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준비도 없이 소비도 못한 채 발생합니다. 통계로 보는 예고 없는 지출의 현실. 65세 이상 고령자 외래진료 연 평균 38회. 입원 경험자 비율 3명 중 1명. 장기요양보험 등급 판정자 전체 고령자의 10% 이상. 고령자 의료비 평균 연간 438만 원. 80대 이후 600만 원 이상. 요양 등 장기 돌봄 지출 비중 전체 자산의 30% 소진 가능. 이 통계는 단 하나의 사실을 알려줍니다. 쓰고 싶을 때 못 쓰고 정작 필요 없을 때 돈이 빠져나간다. 쓰고 싶었던 돈이 지키기 위한 돈으로 바뀝니다. 많은 분들이 노후에 여행이나 다니면서 쓰면 되지. 필요할 때 쓰려고 모은 거니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병원에 입원한 후에는 여행을 갈 수 없고 휠체어에 앉아선 외식도 쉽지 않고 고혈압 약을 매일 먹으며 술 한 잔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때부터 당신의 돈은 삶을 즐기는 수단이 아니라 생명을 지탱하는 자원으로 바뀝니다. 돈은 언제든 빠져나가지만
당신이 직접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기회는 적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이 병원비는 보험으로 되겠지. 국가에서 요양비 좀 지원해 주겠지 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보험금은 서류 심사, 인정 기준, 제한 조건이 많고 장기 요양은 등급에 따라 급여 한도가 정해지며 실제 본인 부담금은 매달 적게는 30만 원, 많게는 150만 원까지도 나갑니다. 그렇다면 결국 당신이 지금 아껴둔 돈으로 막아야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빼앗기는 돈으로 가득합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선택해서 쓴 돈은 기억에 남고 경험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나간 돈은 고통으로 남고 후회로 남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채 이 돈으로 여행 한번 갔으면 좋았을걸. 차라리 이 돈으로 배우자랑 좋은 데라도 갈걸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땐 이미 늦습니다. 돈은 당신 대신 상황을 택합니다. 당신이 안 쓰고 남긴 돈은 병원, 요양원, 재난, 간병인, 세금, 이 모든 곳으로 먼저 흘러갑니다. 그때는 당신이 어떻게 쓰고 싶은지 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가능합니다. 지금은 선택할 수 있고 지금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빼앗기기 전에 먼저 쓰세요. 다섯째, 남는 돈이 많을수록 후회도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남기는 게 중요하지. 자식에게 뭔가라도 줘야지. 나는 쓸 만큼 안 쓰고 살았으니 됐어.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긴 돈이 많을수록 후회가 더 크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그 돈이 쓸 수 있을 때 쓰지 못했고, 누릴 수 있을 때 누리지 못했고, 결국 내 삶과 무관하게 흘러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남는 돈은 많은데 왜 마음은 공허할까요? 노후에 돈이 많이 남았다는 건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평생 검소하고 아껴 살았다는 것, 결국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 것. 후자라면 그건 성공적인 전략이 아니라 삶의 기회 상실일지도 모릅니다. 여행 한 번 안 갔고, 외식도 줄였고, 가족에게도 함부로 돈을 쓰지 않았고, 스스로에게도 관대하지 않았던 삶. 그 결과 통장에 돈은 남았지만 기억엔 공허함만 가득합니다. 실제로 요양병원에 계신 어르신들과의 대화에서 가장 자주 들리는 말이 이렇습니다. 그땐 왜 그렇게 안 썼는지 몰라. 몇백만 원 아낀 게 뭐라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줄이고. 그때 돈 좀 써볼 걸. 지금은 어디 갈 수도 없어. 자식들이 알아서 잘 살더라고. 내가 뭘 그리 걱정했을까? 이 말에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삶의 중심을 놓쳤다는 아쉬움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노년 삶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자산이 5억 이상인 고령자보다 자산 1에서 3억 수준이지만 자율 소비를 한 고령자의 삶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즉, 돈의 많고 적음보다 어떻게 썼는지가 인생의 만족도를 결정짓습니다. 더 많이 남겼다고 더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자기 삶에 쓴 사람이 더 적게 후회합니다. 남긴 돈이 많은 분일수록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식이 한 번에 큰 돈을 써버리거나 배우자가 재혼하며 다른 삶에 쓰이거나 국가가 상속세로 가져가거나 요양시설이 대부분 사용하거나 그 모든 돈은 당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남은 건 내가 조금만 더 쓸 거리라는 후회뿐입니다. 왜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아끼려고 할까요? 노년에는 혹시 모르니까 라는 말이 습관처럼 붙습니다. 혹시 아플까봐, 혹시 자식이 힘들어할까봐, 혹시 내일이 불안해서. 그런데 정작 그 혹시라는 걱정이 진짜 인생을 망치기도 합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언제 쓸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만 걱정하며 매 순간을 유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에게 남는 건 돈이 아니라 기회 상실의 후회입니다. 남는 돈은 당신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돈은 당신이 기뻤던 순간을 대신 기억해 주지 않고 당신이 누렸던 시간을 복구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그 돈을 직접 썼을 때만 삶의 기억과 의미를 남깁니다. 즉, 남긴 돈은 삶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쓰인 돈만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반복되는 실수 멈춰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부모님이 전략만 하다 돌아가시는 걸 보고도 자신도 같은 길을 갑니다. 나는 다를 거야 라고 말하지만 정작 본인도 또 돈을 아끼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부모가 남긴 돈처럼 본인도 자식에게 같은 방식으로 물려줍니다. 그 결과 세대마다 반복되는 안 쓴 돈의 저주가 이어집니다.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기억을 남기세요. 돈은 쌓아놓으면 그저 숫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쓴 돈은 누군가와의 여행이 되고 식탁 위에 웃음이 되고 사진 속 한 장면이 됩니다. 이제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얼마를 남기느냐가 아니라 어떤 기억을 남기느냐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결단한다면 그 돈은 남의 것이 아니라 진짜 당신 삶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쓰고 버티면 결국 남이 씁니다. 나중에란 없습니다. 쓸 수 있을 때, 누릴 수 있을 때 써야 그 돈은 진짜 내 인생을 위한 자원이 됩니다. 돈을 남기지 마세요. 기억을 남기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노후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